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묻는다.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일도 좋아하고요. 저 일도 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 더 좋아하는 일은요? 이것은 이런 면에서 좋고요. 저것은 저런 면에서 좋아요. 그럼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본 적이 있나요? 네, 게임할 때와 웹툰 볼 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네, 좋아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시기에 다 한 번씩 그런 것에 빠지지 않나요? 친구들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면 남들이 하는 것만큼 어설프게만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건 누구나 해요. 이묘한처럼 프로게이머로 챔피언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럼 게임은 취미로 남겨두고 다른 일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보다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생각을 비우고 오르는 데만 집중한다. 그런데 산에 오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힘들면 어쩌나, 비가 오면 어쩌나, 추우면 어쩌나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야 하나 걱정만 한다. 어려운 길을 작정하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다수이고 만족할 만한 환경에 놓인 사람은 극소수다.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남들은 나보다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다. 모두 실패해서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도전도 실패해서 시작하고 성공도 실패해서 시작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면 관심을 끌어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좋아한다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싫어하는 일보다 시작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흥미 없는 일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의 시나리오는 좋아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하는 일에 맞춰져야만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잘하지 못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버텨내는 것으로는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한다. 좋아하는 것을 여러 개 나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럼 자신이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머뭇거리며 나를 쳐다보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일을 해보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르듯이 말이다. 잘한다는 기준이 어느 수준인지 애매모호하기는 하다. 아직 이거다라는 것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잘한다고 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 입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던 적이 있다. 순간 얼마만큼 해야 잘하는 것인지 기준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엉겹결에 그림을 잘 그리고요. 운동을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했다. 실제로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화가가 될 수준이거나 운동선수를 직업으로 할 만큼은 절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몇 개가 생각이 나지만 잘한다고 말하기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에 말하기가 꺼려진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이 직업이 되어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행운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하고 더 잘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입사 초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외 기업 현황과 경제 동향을 예측 분석하는 일이 지루해 역동적인 일이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보고서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사회에서 브리핑까지 하게 되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더 공부하고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20대에 좋아하는 일과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 것은 환영한 일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최선의 방법과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30대가 되면 좋아하는 일을 다 시도해보고 결정할 수가 없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자칫 하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 40대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한 분야만 최소 5년의 경험치가 있어야만 자신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모른다. 거짓말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더 놀란다. 지금까지 그림자로 살아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의외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건 찾고 경험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 객관적인 평가에 눈을 감는다. 남의 허물은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의적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후한 점수를 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남이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가 되는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업무상의 문제는 철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내놓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없다.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고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나 의외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객관적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의 공교육이 틀에 박힌 도식적인 커리큘럼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 자신을 잘 안다는 덫에 걸려들고 돌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이다. 셋째, 어떤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돌려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졌다.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금리가 오르는 것이 왜 내 책임이야? 맞다. 내가 금리를 올린 게 아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해야만 한다. 내게 일어난 일이 남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의 불이익이 어떤 사람에게는 반사이익이 된다. 회사에서 옆 동료가 승진하면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모든 일의 원인만 따지다 보면 원망이 늘고 사회는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잠재적 능력을 소멸시킨다. 내 생각과 선택이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해보기 전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시작만 요란하고 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청춘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점차 비교의식이 생겨 알게 된다.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을 다 사귈 수도 없고 연인이 될 수도 없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과 해야 한다. 좋아하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생각과 지향하는 가치관이 같으면 오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점을 이끌어주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해야 행복해진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잘 맞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모두 할 수는 없다. 결국 좋아하는 일보다 나에게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면 최고의 선물이 된다. 좋아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냥 좋게만 보일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좋아하는 일보다는 좋게 보이는 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여러 직종을 나누어 채용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다시 일지망과 이지망을 받는다. 이때 지원자들이 몰리는 부서가 있다. 일하고 싶은 부서로 영업부, 총무부, 인사부, 홍보 마케팅부, 기획부 등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한두 부서에 몰려 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가,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는 저편에 묻히고 만다. 직장에 다닌다고 전문 직업이 생기지 않는 이유다. 직업이 없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하면 다니던 직장을 떠나 하던 일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사람이 해도 일의 능률에 변함이 없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지만 직업이 필요한 일은 사람이 바뀌면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해야 한다. 직업이 바뀌는 것은 이전의 일을 접어두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쌓고 경험의 시간에 적응하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맞다는 것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 일이 힘든 것 같지만 실증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좋아하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똑같이 힘들다. 다만 금방 실증이 나지 않을 뿐이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해내고 있다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긴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만 잘하는 일이 완성된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치레로 어떤 일을 하세요? 혹은 어느 직장에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는데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때 회사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다는 뜻이다. 또 어느 회사의 어떤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명한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한다는 뜻이다. 또는 샐러리맨이에요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업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기에 더 이상은 물을 필요가 없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린아이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선명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5가지가 있다. 첫째,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는 목적과 방향이 선명하다면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왜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왜 해야 하며 왜 할 수밖에 없고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말해준다. 만약 직장에서 목적이 흐릿하고 방향이 불분명해 혼란스럽다면 왜? 라는 질문을 빨리 찾아라. 둘째,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은 조직 전체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 가치와 의미를 극대화해 팬덤을 만들고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는 기업, 자유의 기치로 추앙받는 기업으로 추종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 그다지 특별한 서비스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세계 최초 저비용 대형 항공사로 우수한 서비스 정신과 낮은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항공사로 꼽히는 이 회사는 무려 4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고객 만족도와 직원 근무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항공사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나에게도 있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인간은 일생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직업을 만들고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대사회는 일로 사람을 평가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뉜다. 나는 대학 때 인문학 강좌 숙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5가지 일을 찾아서 그 이유에 대해 꼼꼼하게 적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5가지 일 옆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장의 노트를 채워본 적이 있다. 좋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잘할 것 같았던 그때의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있다는데 집중하면 된다. 넷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이 있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이 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힘든 길을 가면서 무언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힘이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살 때 보람을 느끼는 존재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 당신이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이를 돕는 것이다.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면 결국 당신을 돕는 것이다. 훗날 되돌아보면 가장 잘한 일은 자립을 돕고 용기가 되어주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고 산 삶이고, 가장 후회되는 삶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삶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의 재능을 쓰고 배우고 익힌 것을 가까운 이웃에게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세상에 함께하는 이들이 없거나 함께하는 이들이 불행하다면 나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공동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획부터 세우지만 정작 무엇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중심을 두면 플랜을 위한 플랜이 될 수 있다.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노력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어떤 실행 방법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결해 결과를 창출할 것인가? 같은 일이라도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계획서는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곳이 아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실행력이 없으면 메모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시작해서 계획대로 마무리한다는 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 다음 단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계획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살펴보면 단계를 생략하고 장밋빛 결과만 늘어놓는 플랜이 많다. 야구 경기에서도 1, 2, 3루를 차례로 돌아야 점수가 나고 홈런을 쳐도 각 베이스를 밟아야만 홈런으로 인정된다.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백만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원하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먼저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과거 어떻게 해서 현재의 생각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하면 오늘의 나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생각과 태도가 지금의 나를 부유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